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땅만 파면 검은 황금,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나라. 전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하루에만 수백만 배럴을 생산하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수십조 원의 오일머니를 쓸어 담는 거대한 자원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의 나라 대통령이 최근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곧 수도를 버리고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방사능이 유출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 테헤란의 시민들은 일주일에 단 이틀, 그것도 수도 꼭지에서 찔끔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양동이와 냄비를 들고 밤을 새웁니다. 테헤란의 생명줄인 5대 주요 댐의 평균 저수율은 고작 5%, 그중 가장 핵심적인 댐은 1%라는 사실상 생태계의 사망 선고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자원의 저주를 넘어선 최악의 국가 실패라고 부릅니다. 수천 톤의 금괴를 끌어안고 사막 한가운데서 타 죽어가는 억만장자의 형국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기후변화나 가뭄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란은 지난 70년간 스스로의 혈관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정책적 자해를 저질러 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마지막 남은 숨통인 담수화 시설마저 정밀 폭격하며 수도 꼭지 자체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 물 한 방울에 국가 붕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혹한 물 전쟁의 실체, 그 참혹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0만 인구가 버티고 있는 테헤란의 텅 빈 수도관 가장 깊은 곳으로 먼저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1,000만 명이 살아가는 메트로폴리스 테헤란의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 보시죠. 출근을 위해 세면대 수도 꼭지를 틉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쉭 하는 건조한 공기 빠지는 소리뿐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 그것도 기습적으로 몇 시간만 나오는 물을 받기 위해 온 가족이 페트병과 냄비를 들고 뛰는 것이 이 거대 도시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의 젖줄인 5개의 댐 중 가장 심각한 라르댐의 저수율은 1%입니다. 여러분의 집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다 빼고 바닥에 찰랑거릴 정도만 남은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중동의 수자원 전문가들은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이를 죽은 물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의 진흙과 오염 물질이 뒤엉켜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도 도저히 사람이 마시거나 산업용으로조차 쓸 수 없는 독성 폐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늘마저 이들을 버린 걸까요? 2025년 가을, 테헤란에는 기상 관측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2의 경제 중심지 마슈하드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작년에 27mm 내렸던 비가 올해는 0.4mm로 무려 98.6%가 사라졌습니다. 대기가 너무 건조해 비가 땅에 닿기도 전에 뜨거운 공기 중에서 타버린 셈입니다. 전국 19개의 주요 댐이 바싹 말라붙자 이란 정부는 예고도 없이 심야 시간대 수압을 최저로 낮추는 조용한 단수를 몰래 강행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재앙은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한때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던 중동 최대의 염호, 우르미아 호수는 이제 물의 88%가 증발해 거대한 하얀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 바닥에 흉측하게 드러난 100억 톤의 소금 덩어리들은 강풍을 타고 죽음의 하얀 먼지가 되어 주변 도시의 농경지와 사람들의 호흡기를 무차별적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마을 40여 곳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향을 버렸고 농작물이 말라 죽으면서 시장의 식료품 가격은 폭등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뭄의 수준을 넘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도미노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누가 이 비옥했던 땅의 물줄기를 이토록 잔인하게 끊어버린 걸까요?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은 결국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이란 전역에서 물을 달라는 절규가 폭발했습니다. 한때 곡창지대였던 후제스탄과 이스파한의 농민들은 바싹 마른 강바닥에 서서 분노를 쏟아냈고 이는 1979 연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번졌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란 대통령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백기를 들었습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테헤란을 버리고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나 핵사고도 아닌 오직 물 때문에 한 국가의 심장을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특수무기로 구름을 훔쳐갔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정설처럼 퍼졌고, 테헤란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에게 기우제라도 지내자고 읍소하기에 이릅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국가 지도부가 기우제를 운운한다는 것, 이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음모론에 눈이 멀어 진짜 원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 3위의 산유국은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오일머니를 어디에 썼길래 국민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땅은 원래부터 메마른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3000년 전 페르시아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과일 나무를 키우고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 비결은 카나트으트라, 불리는 경이로운 지하수로였습니다. 상이슬께서부터 사막마을까지 정이나 펌프 없이 오직 중력만으로 물을 끌어오는 고도의 엔지니어링이었죠. 이란 전역에 정밀한 혈관처럼 뻗어있던 5만 개의 카나트는 모두 이으면 지구를 9바퀴나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팔레비 왕조가 서방에서 도입한 전동 펌프가 수천 년 된 생명의 혈관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빠르고 편하게 지하수를 뽑아 올리게 되자 수위가 급감하며 13,000개 이상의 카나트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온몸에 자연스럽게 피를 돌게 하던 미세 혈관망을 방치한 채 거대한 주사기를 꽂아 억지로 피를 뽑아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은 달콤했지만 국토라는 거대한 신체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치명적인 펌프질은 앞으로 들이닥칠 국가적 자해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석유 수입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란 정부가 건설한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들은 어떻게 이 나라의 남은 수분마저 증발시켜 버렸을까요?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오일머니의 행방을 추적해보면 이란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그 기막힌 해답이 나옵니다. 1960년대 팔레비 왕조는 쏟아지는 석유 수익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국에 58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근대화의 상징이었지만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란 국토 대부분은 펄펄 끓는 건조 기후입니다. 작게 흐르던 하천에 물을 거대한 댐에 가두자 넓어진 표면적을 타고 살인적인 태양열 아래 수자원이 폭발적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댐 하류에 비옥했던 습지들은 생명줄이 차단되어 바싹 말라 죽어갔죠. 이것만으로도 거시경제학적 재앙이었지만 1979 연 이슬람 혁명 이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국가 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군부 핵심 세력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산하에 카타마란비아라는 독점 건설사를 세웠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댐을 하나 지을 때마다 수천억 원의 눈먼 국가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도 경쟁도 없이 전국에 무차별적으로 댐을 찍어냈습니다. 자, 부패한 이익 카르텔, 이른바 물 마피아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혁명 정권은 서방의 제재에 맞선다며 농업 자급자족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서 엄청난 물을 집어삼키는 벼와 수박을 재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극단적인 비효율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현재 이란 전체 수자원의 90% 가까이를 농업이 빨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농업이 국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이 단기적인 생존을 위해 전국에 몰래 뚫어놓은 불법 우물만 전체의 절반에 달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0년간 한국 최대 규모인 소양 강댐을 73번이나 채우고도 남을 막대한 지하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집안이 무너지면서 지금 테헤란 도심은 건물이 갈라지고 도로가 붕괴되는 끔찍한 집안 침하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석유로 번 돈으로 화려한 대저택을 지어놓고 정작 수도관은 깔지 않은 어리석음의 대가입니다. 70년 동안 철저히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 스스로 뼈대만 남긴 이 위태로운 국가에 이제 바깥으로부터 최후의 숨통마저 끊어버리려는 치명적인 외과 수술적 타격이 쏟아진다면 과연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흔히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지하벙커에 숨겨진 우라늄 농축시설을 폭격하고 탄도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는 그림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물이랑 전쟁이 무슨 상관인데? 라고 방심하는 순간
현대전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핵탄두가 아닌 바로 수도꼭지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미 내부 부패와 실정으로 뼛속까지 골마버린 이란에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이 개시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예상과 달리 폭격기의 첫 번째 조준점은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3월 초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위치한 이란 남부 캐슘섬에 굉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타격 목표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생명선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육지와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 이 첨단 시설은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나 다름없었는데 폭격 한 번에 전원 플러그가 뽑혀버린 겁니다. 단숨에 주변 30개 마을의 식수가 끊겼습니다. 이어 3월 말에는 이란 최대의 수원이자 과거 생명력이 넘치던 후제스탄의 카룬강 핵심 수자원 인프라까지 연합군의 맹폭을 받고 초토화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정유시설이 불타면서 하늘엔 시커먼 산성비가 내리고 전력이 끊기자 물을 끌어올릴 펌프마저 심정지를 일으키는 완벽한 도미노 연쇄 붕괴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에너지망 타격이 수자원 붕괴로 직결되는 거시적 재앙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수세에 몰린 이란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상대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노렸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들이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덮쳤고 쿠웨이트의 핵심 전력망을 타격해 전력선 6개를 한 번에 태워버리며 거대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공격하는 진영도 보복하는 진영도 일제히 서로의 목구멍을 겨누며 마실 물을 인질로 잡는 잔혹한 신종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인프라 파괴를 넘어 적국의 민간 경제 시스템 자체를 단숨에 셧다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필 담수화 시설을 첫 번째 제물로 삼았을까요? 이 거대한 기계가 멈추는 순간 중동 국가들에게 어떤 참혹한 죽음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우리는 35년 전 이라크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비극을 통해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 하필 담수화 시설을 가장 먼저 노렸을까요? 걸프만 국가들의 아찔한 수자원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답이 나옵니다. 카타르는 국가 전체 식수의 99%를, 쿠웨이트와 바레인 역시 90% 이상을 오직 이 거대한 기계 설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담수화 공장이 멈추는 순간 국가라는 거대한 생명체는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물을 무기로 삼는 이 끔찍한 전략은 사실 35년 전 철저하게 계산된 살육의 공식을 통해 이미 그 잔혹한 위력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다국적 연합군은 이라크의 전력망과 정수시설을 집요하게 폭격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정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어쩔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던 아이들 사이에서 콜레라와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총알이나 폭탄에 맞아서가 아니라 오직 깨끗한 물이 없어서 5살도 차이 되지 않은 어린 생명 47만 7천 명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전쟁의 우발적 피해가 아니라 인프라 파괴가 초래할 전염병과 사회 붕괴를 사전에 정밀하게 계산한 의도된 기획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전부 파괴하겠다라고 던진 폭탄 발언에 국제사회가 경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5년 전 이라크의 그 핏빛 데이터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곧 수십만의 민간인을 몰살시키겠다는 섬뜩한 학살 예고편과 같았으니까요. 수세에 몰린 이란 역시 가만히 앉아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뽑아듭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자 글로벌 거시경제는 즉각적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국제 유가가 60% 이상 수직 상승하며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죠. 물이라는 생존의 무기가 석유라는 경제의 인지를 붙잡고 전 세계를 향해 반가쇠를 당긴 거대한 도미노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물러나 이 혼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 모든 비극이 이란 정권의 부패와 잘못된 선택에서만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온전히 이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정당할까요?
반대 진영의 논리와 비판적인 시각들은 과연 이 잔혹한 체스판에 어떤 이면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이란 정권의 부패와 치명적인 무능력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정하기라는 복잡한 체스판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반대 진영의 논리와 날선 비판들 역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정하게 썰어봐야 합니다. 첫째, 기후 낙관론자들의 시각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가뭄은 늘 있었고 이번 겨울 기록적인 폭우 한 번이면 댐은 다시 찬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위안이 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수자원 경제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얕은 분석입니다. 비가 와서 댐에 고이는 지표수는 지갑에 들어온 단기 현금과 같지만 메말라버린 지하수는 국가 생존의 근본 위제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소양강댐 73개 분량의 거대한 지하수 뱅크런 사태는 단 한 철의 폭우로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에 수백 년의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한 완전한 파산 상태입니다. 둘째,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군사적 방어 논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식 타격 목표는 군사기지와 전력망일 뿐 식수 차단은 전쟁 중 벌어진 안타까운 부수적 피해일 뿐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유시설을 부수면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멈춰 민간인의 물줄기가 마른다는 것은 이미 30년 전 걸프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잔혹한 수학 공식입니다. 거대한 인프라를 타격하면서 그 결과로 물을 못 마실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고의성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장막에 불과합니다. 셋째, 이란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적하는 매서운 비판입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수자원 시설이 공격받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폭 드론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민간 담수화 시설을 똑같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물의 무기화라는 끔찍한 금기를 깨버리며 중동에 사는 1억 명 넘는 민간인의 목숨을 담보로 다 같이 파멸해가는 상호 확증 파괴의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국민들은 갈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잔혹한 룰렛 게임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피말리는 데스매치가 그저 먼 나라의 불행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장 이란에 멈춰버린 수도꼭지가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와 한국 수출 경제의 숨통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조여오고 있는지 그 섬뜩한 나비 효과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머나먼 중동의 비극은 지금 당장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아슬아슬한 협상이 깨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국제 유가의 폭등은 생산 단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바로 여러분의 장바구니 영수증에 가혹한 인플레이션 청구서로 꽂히게 됩니다. 땀 흘려 수출해번 돈을 비싼 기름값으로 고스란히 헌납하며 국가 경쟁력마저 꺾이는 잔혹한 거시경제의 나비 효과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물 안보에 무려 1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 주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드론 방어망을 촘촘히 치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기괴한 수자원 군비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위기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파멸시키는지 우리는 이미 시리아에서 목격했습니다. 산 영안의 기록적인 가뭄이 농촌을 붕괴시켰고 150만 명의 빈민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며 터져나온 실업과 분노는 결국 끔찍한 내전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인구 쏠림과 인프라 붕괴는 그 시리아의 비극과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이 물의 저주에서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물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평균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강릉 지역의 극심한 식수 고갈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도 바람 소리만 나오는 그 끔찍한 경험, 테헤란의 축소파는 이미 우리 도시에서도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000년 전 뜨거운 사막 아래 정교한 혈관을 깔아 생명의 물을 빚어냈던 위대한 문명. 그들은 석유라는 전대미문의 잭팟을 터뜨렸지만 그 엄청난 오일머니는 거대한 흉물 콘크리트 댐이 되고 부패한 군부의 주머니를 불리고 열사의 땅에 수박을 키우는데 낭비되었을 뿐 정작 국민의 생존을 지킬 단단한 수도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70년의 탐욕이 스스로의 피를 말려버렸고 그 메마른 뼈대 위에 무자비한 전쟁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흐르는 바다 위에서 물 한 방울에 무릎 꿇고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제국. 여러분은 이 처절한 국가 붕괴의 현장을 보며 우리의 당연했던 일상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명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철학적인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를 꿰뚫어 보는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